2018년 3월 20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로 이어갑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주로 다루고 있네요. 먼저 경향신문, 뇌물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검찰 말하길 증거인멸 우려. 국민일보,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서울신문, 110억 뇌물 MB 영장 청구. 이런 제목입니다. 검찰이 110억대 뇌물 수수 그리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350억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이명박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MB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부인하고 최근까지 말맞추기가 계속되어 온 점을 감안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르면 내일 MB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조선일보, 검찰 소환 닷새 만에 MB 구속영장 청구. 네, 너무 일찍 MB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다는 뉘앙스지요. 다음은 동아일보, 박근혜 구속 1년 만에 MB도 영장, 이런 제목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네 번째다라고 강조하고 있네요. 동아일보, 누가 감옥 들어갈 짓을 하라고 했나 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 개헌 시간표 제시, 국회 압박 승부수. 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지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국회가 독자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만든 안은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되고, 만약 가결된다면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게 됩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 개헌안 합의를 이끌려는 정치적 승부수로 보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댓글 2시간이면 없는 여론도 만든다, 이런 제목인데요. 한 보안 전문가가 2시간이면 포털 인기 기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안 전문가는 주목받지 못한 기사에 가짜 아이디 5개로 댓글을 60개를 달아 일명 댓글 많은 기사로 선정되게 했습니다. 이런 수작업 대신 아이디나 IP를 자동적으로 바꾸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같은 시간에 수천 개의 댓글을 달 수도 있다. 네, 중앙일보의 이 같은 보도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해녀 모집, 문서에 찍은 지장, 70년 고통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일보는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해녀를 모집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남로당 가입 문서에 지장을 찍은 오희춘 할머니, 내란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임기를 보장한 법을 어기는 법무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감찰관에게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사임을 종용했습니다.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의 소신인 이른바 탈검찰화의 일환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세계일보는 임기가 1년이나 남은 고위 간부를 그만두게 하는 건 법무부가 법을 어기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 브리핑 이어갑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MB의 오른팔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 사비까지 털어 MB 부인 김윤옥 씨의 실수를 무마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김윤옥 씨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직후 한 사업가로부터 고가의 에르메스 가방, 그리고 미화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제도 정두원 전 의원이 해결한 사안이긴 한데, 정두원 전 의원은 김용민의 정치쇼에서 경천 동지할 사건은 이게 아니라 딴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방과 돈을 전달한 인물은 미국 뉴욕의 한 여성 사업가 이모 씨였는데요. 당시 뉴욕의 한 교민신문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취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당시 정두원 의원과 MB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약 3천만 원의 돈으로 이를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돈을 조달했던 또 다른 뉴욕의 여성 사업가 강모 씨에게는 대선이 끝난 뒤 편의를 봐주겠다, 이런 내용의 각서를 써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각서를 서울신문이 공개했네요. 검찰이 이명박 씨를 소환조사한 지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씨가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이자 수혜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모들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주범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MB가 약 11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350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특히 다스의 자금 횡령액이 1996년 국회의원 선거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쓰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고급 승용차 구입 쇼핑 비용처럼 개인 용도로도 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TV조선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씨 아들 이시형 씨는 2010년 서울 강남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전세 자금이 MB 부인 김윤옥 씨가 관리하던 불법 자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0년 시영 씨가 맺은 전세 계약의 전세가는 6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2012년 이른바 내곡동 특검은 전세 자금 가운데 3억 2천만 원을 청와대 직원들이 수표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로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검찰은 이 전세 자금이 김윤옥 여사가 관리해오던 불법 자금의 일부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MB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 수억 원을 건넸고 이 돈이 전세 자금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이시영 씨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됐던 여러 개의 뭉칫돈이 있는데요. 검찰은 이 뭉칫돈들의 출처 역시 김윤옥 여사가 관리하던 불법 자금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김용민 파일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에 관한 이야기 주목됩니다. 용인 에버랜드 땅의 공시지가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급등하고 증권사들은 에버랜드 땅의 가치를 부풀린 보고서를 쏟아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전후해서 생긴 수상한 일들입니다.
2015년 당시 삼성 총수 일가의 고민은 삼성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의 지분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다 합쳐도 4%가 안 됐는데요. 당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4% 이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일모직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다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16%의 지분을 가진 통합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핵심 회사인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안정적인 지분으로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 측은 에버랜드 땅의 공시지가 선정은 정부가 하는 일이다. 합병 때 회사의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올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SBS는 이례적인 공시지가 산정이 적정했는지 증권사들의 장밋빛 보고서 뒤에 누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 확인 결과 전문가가 작업을 벌이면 포털 사이트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기사가 2시간 만에 인기 기사로 바뀝니다. 수작업이 아니라 자동 소프트웨어,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같은 시간에 수천 개의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줄기찬 문제 제기를 중앙일보도 받는 모양새입니다. 한 보안 전문가는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에 가짜 아이디 5개로 2시간 만에 댓글 60개를 달았습니다. 이 기사는 2시간 만에 댓글이 많은 기사 28일 올라섰고 포털에서 많이 노출되면서 좋아요를 누르는 네티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포털의 사용자 확인이 얼마나 부실한지 댓글이 얼마나 믿기 힘든지 실감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네이버 뉴스 편집 자문위원회는 뉴스 댓글 기능을 아예 없애야 한다.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네이버에 개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일보는 네이버가 자문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댓글의 폐해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은 뉴스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직접 넘어갑니다. 기사를 읽고 댓글을 달고 싶으면 언론사 사이트에 달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개헌 국민투표의 시기와 내용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다음 주 월요일로 명시한 것은 개헌 절차와 정무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대통령은 3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 순방 일정을 감안하여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이 나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뜻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야는 개헌 시기와 내용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발의가 닷새 늦춰진 만큼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정부 일정에 끌려가는 개헌은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제 열흘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이 여권을 향한 미투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첫 검찰 조사를 마치고 수도권의 한 야산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대학 동창의 집에 딸린 거처였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는 동창에게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돼버렸다 친구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는 검찰에 다시 출석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힌 안희정 전 지사 그리고 기자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네, 합의에 의한 부분을 사과하신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위력에 의한 강요 부분을 인정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두 분 잘 조사에 성실하게 듣습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남녀가 지휘복종 관계라면 애정행위라고 하기에는 억지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부하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충청도에서는 마치 미투 폭로자가 잘못한 것이냐 호도되고 있다. 폭로자들을 보호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위법 건축물로 등록된 병원이 전국에 180곳에 달했습니다. 주로 환자를 더 받기 위해 창고나 사무실을 입원실로 쓰고 외벽에 패널이나 합판을 덧대 공간을 넓힌 것입니다. 개조 과정에서 베란다나 복도에 벽을 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비상상황 시 대피로 자체를 차단한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병원이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기보다 이행 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쪽을 택한다는 점입니다. 올해 1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50명이나 희생된 데에는 바로 무허가 증축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이 들고 간 도면이 실제 건물의 모양과 달라 구조 작업이 지연된 것입니다. 세종병원은 2011년 무허가 증축이 적발됐지만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 3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김용민 파일. 지금부터 저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SBS 8뉴스에서 방송된 7곡지의 리포트를 4분 내로 요약하자면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황에서 SBS 탐사 보도팀이 수상한 땅을 발견했습니다. 이 땅은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버랜드와 그 주변에 퍼져 있는데 이 땅을 다 합치면 여의도의 4배가 조금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호암미술관 등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SBS 탐사 보도팀은 이 땅들의 공시지가를 확인했습니다. 공시지가는 나라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용인 에버랜드의 땅값이 1994년에서 1995년 넘어가는 시점에 다른 데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게 유지됐다는 점은 상당히 의아합니다. 공시지가가 떨어진 뒤에 바로 이듬해인 96년에 그 에버랜드는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해서 이재용 부회장 남매들에게 배정을 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이 기준가가 잘못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나 지자체가 원래 걷어들여야 될 세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걷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회계사인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 당시에는 에버랜드의 기업 가치를 낮추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이해관계에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 토지의 가치를 낮추는 거였을 텐데 이걸 이제 공시지가를 3분의 1 토막 내면 그 기업 가치는 상당히 낮아지죠, 당시에. 20여 년 전 기업 가치를 낮춰서 아들, 딸들에게 지분을 편법으로 나눠준 이건희 회장. 혹시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이상하게 저평가됐던 것도 이것과 연관된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에버랜드 공시지가는 나중에 폭등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주식이 있어야 함. 그런데 삼성물산 지분이 없는 상태. 그래서 제일모직을 소유한 이재용 부회장은 무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친 것으로 추정됨. 모두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 5월이었죠. 이건희 회장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서서히 그룹
주도권을 장악해 갔는데요. 이걸 제도적으로 완성해 간 것이 바로 2015년 7월 삼성물산 합병입니다. 당시 주가로 이 합병비를 계산했는데 제일모직 한 주를 삼성물산 세 주로 인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제일모직이 이 삼성물산보다 더 기업 가치가 있어야 이게 설명이 되는 합병이었던 거죠. 삼성물산이 아니라 이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가 더 높아야 했던 이유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소유한 에버랜드의 땅값을 비정상적이라도 크게 올려야 할 필요를 느낀 것은 아닐까.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올려야 제일모직보다 훨씬 비싸고 값진 삼성물산과 대등하게 합병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합병 비율이 발표되고 난 뒤 2015년 6월 에버랜드 일대 개발 계획 세부안이 공시됩니다. 땅값이 뚝 떨어진 채 한동안 유지되다가 갑자기 또 이례적으로 껑충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땅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에 공교롭게도 삼성의 경영 승계 작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재용의 제일모직과 이재용과 무관한 삼성물산의 억지 합병.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 전에는 이 삼성물산 주식이 한 주도 없었다고 했는데 이 통합 삼성물산 여기에 대해서 지분은 어느 정도 갖게 된 건가요? 이 부회장은 한 16% 정도로 통합 삼성물산 최대 주주입니다. 자기 돈으로 다 살 수 없는 규모를 합병으로 얻은 겁니다. 이재용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면 에버랜드 땅값 뻥튀기의 비밀이 열쇠가 될 수도. 그런 의미에서 SBS의 후속 보도를 주목해야 할 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결정적인 근거 가운데 하나가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 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 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테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 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나와 있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MB 구속영장 떨어졌어요. 감회가 어떠십니까?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디, 횟집 하나 예약해놓고, 직원들하고 회식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요? 정말로 가장 고생 많이 하셨던 건 누구라고 말할 거 없이 우리 낙검수 멤버들 가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청취자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되지 않을 일을 풀어내기 위해서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오래된 일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주진우 기자 뭐 말할 거 없고 김원준 총수 또 우리 김용민 PD님, 정봉주 형까지 8년 넘게 싸워온 결과물이 드디어 보이는 것이라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도 낙곰수 애청자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또 그 방송 들으면서 실천에 옮기고 함께 움직여 주셨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공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시작이고요. 사실 이제 시작이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의 수사, 그 뒤에 이어질 법원, 뭐 이런 과정들까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히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하나 안심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런 반구하지 않는 원칙주의자 스타일이다. 뭐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구속은 좀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어디다가 쿨병 걸려서 그렇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뭘 봐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법권을 농락하는 발상인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게 하고 언론이 알아서 쓰게 하고 법원이 알아서 법리적으로 판단하게만 하면 된다. 그 과정에 그 문재인 정부는 끼어들 생각이 없고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 뭐 조국 수석 뭐 말할 거 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법 처리와 관련돼서는 정부는 뭘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워낙 범죄 사실이 많기 때문에 드러난 범죄 사실을 가지고 처벌을 할 뿐이고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또 언론사들이 특히나 정상화된 공중파 방송 MBC가 큰맘 먹고 달겨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해외 은닉한 재산들 그리고 사자방 소위 말하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 그리고 또 4대강 사업까지 쭉 앞으로 계속 파헤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국가적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다는 생각으로 파헤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그 지지와 청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김없이 이명박 씨가 감춰놓은 재산을 환수를 하고 죄 지은 사람들과 부역자들을 모두 다 처벌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탕평책을 쓴다, 봐준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것이 바로 80% 가까운 국민들이 이명박 씨의 구속을 지지하는 것에서도 드러났고요. 사실 뭐 구속 자체가 처벌과 동일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명박 씨의 패악에 대해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고 있고 그것이 이제 구속의 찬성이라는 여론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고하면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처벌해서 우리가 친일파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것의 과오가 21세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명박근혜 이 9년 동안에 벌어졌던 이 참상, 비극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자를 규명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일을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이 사실상 정치 섹션 뉴스 에디터이기 때문에 참 답변하시기 애매하시겠습니다만은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짧게 한번 답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복당 불허 이렇게 결론이 났단 말이죠. 보류도 아니고 불허. 글쎄요. 사실관계를 다투는 입장에서 이렇게 당에서 단정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은 문제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고요. 애초에 이런 부담을 당에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였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완전 무결한 결론이 나온 뒤에 복당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했다. 이런 시각이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보좌관이다 보니까 정봉주 의원의 보좌관이었으면 어떻게 조언 드렸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당이 정한 방침부터 제가 당원의 한 사람의 입장을 설명드리자고 하면 물론 뭐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명박이 구속된 이때 BBK 선봉에 서서 유탄을 맞고 쓰러졌던 그 인사에 대한 복당은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미투 문제와 연관돼서 잡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문제에 대한 지금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당이 지금 달라진 것이 온정주의적인 모습을 버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맺고 끊는 것을 정확하게 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좀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절대적인 지지층들에게서는 등을 돌릴 수도 있고 섭섭함을 만들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요. 중도층에서 특히나 50%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20% 정도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놓는 것으로서의 효과를 당은 고려했다라고 보고요. 일단 그것은 당의 입장은 그렇다 말씀드리고 제가 정봉주 의원의 보좌관이었다면 어떻게 조언드렸을까라고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에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일단 후보직을 사퇴하고 그리고 프레시안과의 진실 논쟁에서 법정에서 내가 이겨서 돌아오겠다. 그때까지는 입당 자체를 보류를 하고 진실이 드러나면 내가 그때 떳떳이 복당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서울시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프레시안과의 법정 소송에 전력 투구를 한 것이 맞지 않았겠나. 그렇게 해서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뭐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는 시장 선거 승리를 점치고 시작했겠지만 사실 뭐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 가장 앞선 후보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양보해 놓으면 다음번 총선에서 정봉주 의원에게 빚진 마음을 가진 모든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봉주 의원의 보좌관의 입장으로 제가 만약 고언을 드려야 했다고 한다면 일단 법정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됐을 때 정청래 의원도 어떻게 됐건 간에 그 말 같지 않은 컷오프에 결국은 받아들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빚이 지금도 있고 그 빚으로 지금 현역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예견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을 둘러싼 리스크를 당이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거든요. 뭐 아무래도 제1정당이고 또 선거에 임박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당을 압박하면서 복당을 수용해달라라고 요구한 자체가 어떤 뭐 또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진짜 복당을 바라서 신청을 한 것이 맞다면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뭐 제 이야기는 뭐 정봉주 전 의원이 잘못 선택했다 이거보다는 민주당의 현재 포지셔닝이 그러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청취자분들 들으시기엔 섭섭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제1여당으로서 역할이 있는 겁니다. 속에서 스텝을 고민해야 하는 또 그런 고충도 함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정봉주 의원이 법정 싸움에서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고 다시 돌아올 날을 좀 뭐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요. 일단 정부 운영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 중심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무조건 경제 발전, 재벌 우선의 정책을 벗어나서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가치를 우선시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정책하고 예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공공의 이익을 두고 공동체의 발전을 두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했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삶의 지수가 OECD 38개 중 29위고 정부 신뢰도는 35개 중 32위고 그리고 TI 부패 인식 지수는 180개국 중 51위이거든요. 사실 형편없는 거죠. 특히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많이 떨어졌는데 더 나은 삶의 질의 지수를 10위권으로 올리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정부의 신뢰도를 10위권으로 그리고 부패 인식 지수를 2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놓고 보면 특히나 이제 채용 비리나 금품 수수, 부정 청탁의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들 사실 철밥통이라고 해서 이런 일 대충 저지르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최근에 이제 나양옥 씨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의 복직 소송에 결국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직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사실 뭐 이제 나양옥 씨는 여러 가지로 따져볼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채용 비리, 금품 수수, 부정 청탁의 경우에는 한 번만 걸려도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채용비리 같은 경우는 부정합격자를 즉각 퇴출하고 가담전 수사와 의뢰를 하고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 징계도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규칙을 다 바꾸기로 했고요. 그리고 금품을 요구해서 받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무조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징계가 감경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운영 지침에 반영을 하면 소송에 가도 복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법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점이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도 형사고발을 의무화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업청탁이나 또 금품 수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앞으로 20년 동안 직장 다니고 끝나고 나서 연금 타는 것까지 다 날리고 이 청탁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실무자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실무자들은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피해 나가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실무자를 처벌을 해야 다음번에 실무자한테 시킬 때 실무자가 잘리기 싫어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 겁니다. 예. 지금도 많이 그렇게 진전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국회가 갑질한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보좌관들과의 통화 내용도 다 녹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관들 무슨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인사의 압력을 행사하면 바로 공직자 신고센터에 신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는 관행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특히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면 이것은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문제도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인사 선고가 됐을 때는 당연 퇴직을 하도록 하고요.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는 실국장 보직 제한을 도입하기로 그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즉 성희롱 걸리면 공무원들이 실국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건 승진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요. 네. 예, 공무원으로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벌을 강하게 주는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이 또 한 축이고요. 또 다른 축으로는 주차장 같은 것들이 지금 정보 지자체 공공기관 내 회의실 주차장 강당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정보가 쓸 때 아니면 공무원들이 쓸 때 아니면 놀고 있거든요. 19년 말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약을 해서 회의실하고 주차장과 강당을 국민들이 쓸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예. 또 여성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소위 이제 2급 이상의 공무원 얘기하는 거죠. 고위공무원단의 10%, 공공기관의 임원은 20%, 정보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4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은 6.1%고요. 공공기관의 임원은 11.8%, 그리고 정보위원회는 지금 현재 뭐 37.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데 지자체는 30.2%가 지금 현재 여성들인데 이것을 40%로 끌어올려갔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성들이 본인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을 오늘 대통령이 참석한 정보혁신종합계획 추진 발표에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들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 썩었던 정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사실 뭐 더 시민들이 촘촘하게 감시하고 항상 눈을 부릅뜨고 언론들도 감시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지만요. 이 제도상으로 원종주의를 배격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강한 처벌을 도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강함, 단호함의 한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정부가 크게 달라지는군요. 나라가 크게 달라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낙곰수에서 저도 들은 일화입니다만 정봉주 의원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비서실장 하던 시절에 교육부 장관이 청와대 회의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도저히 교육부 장관 할 수 없다라고 볼멘소리를 하니까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럼 그만하세요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회의를 정리했다는 건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의 이 단호함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씨에 대한 구속과 수사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법칙대로 원칙대로 이것도 뭐 우리가 잡아가면 전직 대통령 2명 구속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듣는 거 아니냐라는 주변에 쿨병 걸린 사람들의 말이 있었지만 그냥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한마디로 이 건을 정리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는 모습을 전 보여줬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어느 때보다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정부 혁신 종합 추진 계획은 우리가 한번 좀 믿고 지켜볼 만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얼마나 기다렸던 정부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국민 앞에서 진정성을 보이고 역사의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노선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나쁜 정치 세력은 계속 야당하게끔 만드는 국민의 총의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이명박이한테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거의 1년 간격으로 전직 대통령한테 영장을 때리는 거야? 응? 문재인이는 그렇게 2명의 전직 대통령 감옥에 보내서 기분이 어떻대? 응? 째진대? 작년에 카카 감옥 갈 때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아니라 후보였지요. 뭐 보낸 사람을 굳이 따진다면 황교안이가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랬나? 그래도 그때 문재인 지지율이 1위였잖아. 아니 그게 카카가 감옥 간 이유가 됩니까? 그래도 문재인이가 막았으면은 안 갈 수도 있었잖아. 응? 안 그래? 작년 3월 2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박근혜 구속 지지 72%, 그리고 금년 3월 1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이명박 구속 지지 75.1%. 카카, 뭐 이런 여론에 문재인이가 아니라 문재인이 할아버지라도 역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막아줍니까? 뭐 여론을 탓하십시오. 헐, 이명박이 지지율이 나보다 3%나 더 높았어? 나는 72%, MB는 75%? 카카, 오차범위 안에서의 각축이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곧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어머머, 다행이네, 다행이야. 응? 아니 근데 이명박이가 지인들한테 2년 후에 보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야?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머 세상에, 벌써 이명박이하고 쇼당을 쳤어? 어떻게 2년이 나와? 아직 MBB이 제대로 털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눈에 보이는 떡고물 정도만 헤아려도 처먹은 돈이 110억대, 횡령한 돈은 350억대 아니야. 이래놓고 2년이라니, 응? 2년 후에 지구가 멸망한대? 카카, 이명박이가 2020년 총선을 생각한 것 같은데요. 자유당이 대승하고 그래서 문재인이가 자기를 안 풀어줄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테니스 라켓으로 파리 잡는 소리 하고 있네. 야, MB한테 가서 전해. 감옥 오려면 똥구멍 잘 씻고 와야 된다고. 카카, 적응하신 모양이네요. 깜빵에서. 야야야, 여기 2번 올 곳 아니다. 그러니까 너도 죄 짓지 마. 아니 그러면은 죄 지은 거 자인하시는 겁니까? 내가 언제 자인했어? 죄 짓지 말라면서요. 죄 지었다는 얘기네. 카카, 그거 재판정에서 좀 인정하시지. 결심 공판도 쌩까시고.
각하, 이제라도 허물을 인정하시니 다행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았지만, 쓰레기 같은 인생, 양아치의 다름 아닌 일생을 살았지만, 이제라도 갱생의 삶을 살기로 하신 각하의 이 씹새끼. 야, 지금 내가 때린 거 폭처법으로 넣어라. 30년 구형이 뭐니? 한 300년은 때리지 그랬어. 퀴즈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준표야. 홍익출판사에서 협찬하는 신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협찬 들어왔어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이것은 비즈니스 심리학의 권위자 나이토 요시히토의 신간인데, 일본 최고 심리학 교수가 센스 있는 대화법을 알려드려요. 흥분하지 않고 단숨에 상대를 제압하는 50여 가지 심리 기술이 담겨 있는데, 이 내 소시적 발정제 갖고 계속 딴지거는 새끼들 어떻게 처리할지 저도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신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다른 정답자에게 드릴 선물, 김종인형 부탁해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곰 한 박스를 선물해 드리도록 할게요. 검색창에서 술친곰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딴 데서 사봐야 여러 가지 혜택은 추호도 없다고 봐요.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먹을거리 꾸러미 상품, 먹을거리 꾸러미 상품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 주시면 된다고 봐요. 회창이 형,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 드리는 선물은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데,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에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 빌리지 할인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명박이 형이 하세요.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을 선물한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베이킹파머.co.kr. 많은 구매 부탁합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미친 김감독 김지영 감독이 만든 부어 프로젝트 펀딩 영화가 다음 달에 개봉됩니다. 영어 제목은 인텐션. 한글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각하 아십니까? 알지. 1번. 그날 나는 굿했다. 2번. 그날 바다. 3번. 슬픈 바다. 4번. 7시간 행불그네. 5번. 더 플랜.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얼마 전에 크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는데 뉴스프리존이라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 내용이었어요. 예. 기사 제목은 이창희 진주시장 근무 시간에 관용 차량 이용, 사우나 출입이었고요. 정병기 기자가 취재 후에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창희 진주시장이 주 2회에서 3회 근무 시간 중에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사우나를 이용했다라면서요. 실제 업무 시간에 사우나를 드나드는 모습을 사진으로 확보해서 보도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뉴스프리존이 2차례 진주시장이 업무 시간 중에 사우나를 다녀온 것을 확인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창희 시장에게 반론권을 주고자 연락을 했는데 이 이창희 시장은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사진이 찍혀 있으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일과 시간 후에 이 사우나를 자기 차로 다녀오면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는데 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용차를 타고 이 시민에게 봉급을 받으면서 일해야 할 시간에 사우나를 다녀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잘못한 거죠. 예. 그래서 이창희 시장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애초에 사과도 좀 이상하긴 했는데 이 사과 내용은 이랬어요. 근무 시간에 개인 용무로 목욕탕을 출입한 부분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은 깊이 사과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예.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였습니다. 시민 의견을 수렴,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시장 업무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휴일도 없는 강행군의 연속이다. 때로는 빠듯한 일정으로 연속되는 행사나 일정에 초췌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몇 번 목욕탕에 들러서 개인적인 정돈 시간을 가진 적은 있다. 누구나 공인에 대한 중대 범죄 행위나 부패 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하며 바람직한 일이지만 단순히 근무 태도를 확인하고자 지속적인 미행, 잠복, 촬영 등 과잉으로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감시하는 것은 도를 넘은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업무 시간에 딴짓을 하나 안 하나 감시를 했던 언론의 기능을 사찰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는 특정 후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여론을 악화시키려는 불손한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반성이 없는 건데요. 예. 국회는 목욕탕이 있는데 시장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기도 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나마 이런 이상한 사과문으로 사건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건이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일에 그 뉴스프리존과 지역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 이 13일에 그 이창희 시장이 사과를 했고, 그리고 사건이 14일에 벌어졌습니다. 이 14일에 이창희가 진주시청 기자실에 와요. 와서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기사를 쓴 기자를 발견을 하고요. 예. 앞으로 와서 이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여 녹취가 있는데 이 녹취 내용을 보면 이창희가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어봐. 너 땡땡땡이라고 했냐? 네가 썼냐? 네가 그거 썼냐? 너는 썼냐 안 썼냐? 니도 해당 사항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기자를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항의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한테 항의를 할 수 있죠. 근데 항의를 할 수 있는데 난데없이 이제 반말로 막 얘기를 하니까 이 해당 기자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창희 시장이 네 나이가 새카만 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기자가
나이가 새카맣게 어리더라도 말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당신이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라고 하니까 이창희가 그럼 당신이라고 하지 뭐라고 할꼬 야 이 새끼야 라고 할까? 나는 니 처음 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창희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지금 뭐 니, 당신, 새끼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형사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1년 가까이 따라다녔다며 두고 보라고 이건 미행 감시 사찰이야. 어떤 놈 사주를 받았는지도 밝혀낼 거야. 자기들은 이명박이 불법 사찰했느니 그리 보도를 해놓고 자기들은 해도 되나?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MB가 국민을 사찰하는 것하고 기자가 취재를 하는 거를 같은 선상에 놓고 지금 보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 세상에 목욕 안 하는 놈 어딨나? 목욕한다고 시비 거는 놈 태어나서 처음 봤어. 목욕을 하루에 12번 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에 한 번 간다고. 그것도 동네 목욕탕에. 이것들이 말이야. 어디다 대고 말이야. 자기가 더 나쁜 일 하는 놈들이, 그러니까 언론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 내가 계집질을 했냐, 뇌물을 받아먹었나, 뭐 도둑질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창희가 자신을 비판한 언론을 사이비 언론으로 규정을 짓고요.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기자단에게 지시까지 합니다. 네, 이것도 좀 황당한데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뭐 다른 기자들한테 뭐 출입 제한 조치를 내리고 뭐 이런 것도 황당한 세상에 언론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공직자가 저 언론은 출입 정지해 이렇게 기자들한테 지시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어디서 많이 본 풍경입니다. 아, 그래요? 어디서 보셨나요? 자유한국당에서. 그 당의 뭐 고유 뭐 가품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이창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자실을 어떻게 운영해? 누가 관리해? 기자단 가입 안 된 것들 오면 안 될 거 아니야. 뭐 책상 주면 안 되잖아. 사이비 언론은 언론도 아니야. 규제를 해야지. 아무나 여기 와서 취재 못하게 규정 만들어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하하, 참. 그러니까 군소 매체들은 뭐 브리핑룸을 출입 자체를 제한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이것 자체도 문제긴 한데요. 좀 안타까운 거는 이창희가 이렇게 발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변에 기자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비판을 하는 언론이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그 기자 한 명이 이창희를 부추겼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뭐 시장님 뭐 다른 시에서는 뭐 출입 기준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시장 말을 거드는 그런 기자도 있었다. 그렇죠. 진주 지역에 출입 기자단이 12개 매체라고 하는데 뭐 여기도 나름대로 기득권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언론을 출입시켜라 마라 이렇게 하고 기자한테 뭐 야 이 새끼야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주변 기자들이 아무도 그걸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지금 황당한 일인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라는 자가 지역 행정을 감시하는 지역 언론을 우습게 아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결국 지방자치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뉴스프리존에서는 지금 뭐 별도의 기사를 내서 이창희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는 모양인데 뭐 당연히 이창희가 사과를 해야 되고요. 예. 이런 언론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3선에 도전을 한다고 해요. 예.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지금 시장을 하고 있고 뭐 앞으로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나올 모양인데 2010년부터 시장을 했는데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이 홍준표하고 대립이 심해가지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 또 선거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66%를 넘게 득표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참 이렇게 진주 지역에 시장으로서 이제 활동을 한다는 게 좀 한심하기도 하고 이창희 시장의 또 언론 인식이 빨리 바뀌어야 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 사실 이제 목욕한 거 갖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시간이 없어서 목욕을 못 했다면은 근무 시간이 뭐 따로 있으니까 사실 시장이 그래서 시간을 내서 목욕한 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지적한다면은 그런 지적도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인데 와, 여기 이렇게 발끈하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이래 버리면은 이건 오버지요. 개 오버지요. 네, 오버를 넘어서 뭐 언론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뭐 보도를 했다고 가서 뭐 항의를 할 수 있는데 처음 보는 기자한테 뭐 그거는 이제 뭐 기자뿐만 아니라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욕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작은 매체들은 뭐 기자단에 가입 안 돼 있다고 뭐 출입을 제한시켜라 이렇게 또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게 막 이 사람이 어떤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지
네, 보면 한심한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뭐 준비한 거 있으십니까? 네, 지난 10일이었나요? 그때 아마 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이런 매체에서 BBC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허허. 외교의 천재 또는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뭐 BBC가 이제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예.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뭐 그런 매체도 있었는데 매체들이 인용했던 이 BBC의 보도가 원래 기사의 뉘앙스와는 거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다른 뭐 국내에서 번역을 한 사람은 아니고 BBC 기자 당사자가 네. 이런 보도가 이제 잘못된 보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던 그 인용 기사는 이 3월 9일자 영국 BBC 방송 기사인데요. 예. 보수 매체들이 이 BBC가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했다라고 해석한 부분이 도입부에 등장을 하는데 예. 여기에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원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남한의 리더인 문재인은 외교 천재이거나 그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자 둘 중 하나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벼랑 끝 전략의 달인이거나 사기 게임의 졸. 그러니까 졸병할 때 그 졸이라고 이제 적었는데 예. 그런데 이 뒤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지금 다 언론에서 빼먹은 건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묻는지에 따라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BBC가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뭐 공산주의자 아니면은 뭐 외교 천재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예. 누구에게 묻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갈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간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물론 이제 대부분의 뭐 저희 김현 브리핑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앞에 걸로 평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외교 천재 뭐 실제로 지금 주변 강국들을 놓고 우리나라가 외교로 지금 들었다 놨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뭐 그렇게 평가를 할 텐데 물론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일부는 그러니까 이른바 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요. 공산주의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판이에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보수 매체들이 이 뒷부분을 생략을 하고 BBC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아니면 외교 천재다 뭐 이렇게 BBC가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BBC 기자가 그렇게 평가를 한 게 아니라 뭐 한국에 이런 시선들이 있다라는 건데 예. 번역을 저렇게 해놨으니까요. 그러자 이 한국에 나온 기사를 봤던 BBC의 로라 비커라는 기자가 이 기사를 쓴 당사자인데 이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언론은 내 기사를 공정하게 번역해주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글은 일부에서 보도된 것처럼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하지 않았다. 우파 역사학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그가 천재라는 평가도 인용했다 라는 것이죠. 예. 사실 뭐 그냥 앞부분하고 기사 조금만 이게 도입부에 있는 내용이어서 뭐 기사를 조금만 더 읽었으면은 이 기사가 어떤 의도인지 알았을 텐데 이런 구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그래서 좀 의아하다는 그런 비판들이 지금 뭐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 중에 공산주의자라는 평가는 한국 내에서 일각의 평가다라고 BBC가 보도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천재이거나 공산주의자다라고 BBC가 평가한 것이냐 한국 언론이 보도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지금 트위터나 뭐 SNS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언론의 수준을 개탄하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죠. 예. 참. 설마 BBC가 우리 보도를 보랴.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은데, 이게 참 안에서 깨진 쪽박이 밖에서도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영어 번역을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의 이제 영어 번역보다 이 로라 기자의 한국어 번역이 좀 더 정확했던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이건 뭐 고의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뭐 예전부터 이 외신 번역과 관련돼서는 이게 정말 번역을 한 게 맞나?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번역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죠. 예. 그래서 뭐 정말 이거를 모르고 그랬던 것인지 모르고 그랬으면 정말 실력의 문제고요.
알고 그랬으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 이런 오역을 통해서 외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이런 효과를 노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식해서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인지, 무식해서 보도했더라도 보수 언론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 여기 굉장히 부합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고의적이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외신 오역이 한두 번이 아닌데 연합뉴스도 예전에 외신 번역 오역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롱가스 라인 같은 얘기를 가스 스테이션에 이제 줄을 길게 섰다. 이런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썼는데 요거를 무슨 러시아와 외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었고, 또 페리 장관이 일종의 전술핵 무기를 배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가 페리 장관이 직접 항의를 하기도 했었죠. 트위터를 통해서. 예. 참, 이 한국 언론들, 그러니까 KBS 박대기 기자가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육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야, 너 영어 공부해라. 한국 언론은 믿을 수가 없다. 네가 직접 외신을 접하고 그렇게 해서 뉴스를 해독해라.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부끄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게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면서 최소한의 사과나 정정조차 없는 이런 언론. 그래서 저는 외신, 특히 그 북한 관계 기사 전혀 믿지 않습니다. 조선 동아일보 같은 경우 말이죠. 국민들 중에 외신을 직독직해하는 분들이 너희들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안 그래도 저희 미디어 오늘에 이 외신 번역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제보를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 제 영어 실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이렇게 기사를 빨리빨리 쓰지 못하는데, 네, 어쨌건 계속 이렇게 시민분들이 직접 이렇게 언론을 보고 이게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박 씨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거의 500억을 해먹은 것이 드러났는데, 조사를 더하면 해외 자원 분야까지 파고들면 도대체 얼마나 나올지 벌써부터 국민들은 기함합니다. 호연지기, 이 말이 새롭게 다가오네요. 낙검수로고송 트로트 버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경 경제 대통령, 불도저 대통령, 어느 누가 막을 수 있나? 우리가 꼼꼼한 스킬을 사람들은 꼼수라 칭하네. 서민물가 쌈 싸먹고 밥 말아 드시고, 잊지 마라 각하께선 아직 배가 고프시단다. 쌈 싸 드셔도 말아 드셔도 그 속에는 각하의 기쁜 뜻이 꼼수 쓰시네. 디테일하게 One, two, three, go! Your voice be ambitious, 야미 그쇼 앰비쇼. 두자 유지한다더니 달달 떨리는 우리 호주머니.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강을 넓혀라 돈이 나오나. 짠말 말고 가까워지자. 그럼 너는 세상을 나가줘. 언제나 호연지기 발등 정신 실천하시는, 잊지 마라 각하께선 그럴 뿐이 아니시란다. 쌈 싸 드셔도 말아 드셔도 그 속에는 각하의 기쁜 뜻
IPL 타임 사실상 혼수 상태입니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사용 후기를 보니까 윤모 씨 사연이 사실상 올라왔습니다. 늘 저녁에는 그린 스무디 이만한 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비타샵을 모든 국민에게 사실상 무상 배급해야 한다.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 사실상 비타샵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예, 버스, 트럭,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월 12,640원 영업용 운전자 보험 카페가 있어요. 형사비 3천만 원, 변호사 선임 500만 원, 벌금 2천만 원 한도의 실비 보장. 근데 이게 다가 아니지. 월 2,240원만 더 추가하면 면허정지 일당 5만 원, 면허 취소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이거보다 더 나은 보험이 있다. 이러면서 겐세이 놓으면 내 가만 안 있겠어요. 016-360-0689 02-849-9730 밤 9시까지. 이건이에요. 그 술친금 공식 쇼핑몰 회원께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요. 신규 회원 첫 구매 때 4박스 사면 2박스 주는 이벤트와 함께 대량 구매 시에 추가 증정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 재용아, 이 술친구미 미쳤냐? 아니면 술 취했냐? 이 좋은 상품을 왜 마구 퍼다 주지? 1800-6649 1800-6649로 알아봐라. 또는 술친금 공식 쇼핑몰로. 무능하고 부패한 홍삼은 가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스트레칭하게 만드는 홍삼, 바로 정성농장 홍삼이지요. 스트레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 저출산 시대에 우리도 애국하자고. 나 가능해요. 정성농장 홍삼이 있으니까. 그 김종인이라고 봐요. 그 미궁 대장사랑 윤모씨, 그 사용후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과민성 증후군이지만 그 술을 자주 마셨을 적에 항상 속이 불편하고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는 일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지. 지금 내포만 먹었는데 자주 차던 가스도 더 이상 추워도 안 차고 일일일동 보고 있다고 봐요. 1522-8972 1522-8972 그 검색창에서 미궁 대장사랑 쳐야 한다고 봐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EL225C님, 저도 사람이 됐습니다. 민중의 소리에 후원하고 있으니 참 사람인가요? 하하, 그렇군요. 사람다운 사람이네요.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저도 한 손 거듭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일우리맘님, 뉴스 간장이라고 해서 한참 웃었네요. 김엄마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일전에 뉴스 간장이란 코너가 있었는데 다시 복원시킨 겁니다. 기억 많이 못하시네요. 자, 3월 20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1, 2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